안녕하십니까. 코로 세상을 열어가는 백세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훈입니다. 요즘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요, 아주 이구동성으로 아주 속된 말로 좀 죽겠다고들 그러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요즘에 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호소해 오시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만성 피로입니다. 아니, 진료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분들과도 만나보더라도 이 만성적인 피로로 인해서 겪는 고통,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그래서 이거 정신과를 좀 찾아봐야 되나, 내가 신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 뭐 간이 나빠서 뭐 우 XX, 뭐하는 바이타민, 뭐 A, B, C, D, 뭐 EFG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 올드한 얘기를 제외하고요, 좀 더 의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정말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병이라는 게 고칠 수 없다면 정말 무섭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뭐랄까 피로를 얘기했을 때 우리 현실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직장인들이 3, 3, 5 모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피곤해. 너무 죽겠어. 숙취가 안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진한 커피, 뭐 고카페인 음료, 고에너지 음료. 요즘에 보면 그래서 새로운 히트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바이오 리듬이 어느 시간대에 더 잘 되는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침 시간대에 피로가 잘 풀리고요, 저녁 시간에 피로가 잘 풀린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회복 리듬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T.L. 렛넨버그 교수팀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아침형과 저녁형을 나눠서 그 사람의 수면 패턴에 맞는 시간대에 일을 하게 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분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일의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연구한 그 회사가 어디였냐면 티센크로프 스틸이라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강 회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엘리베이터에 보면 많이 붙어 있죠. 티센크로프라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쪽에서는요, 잠수함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을 아침형, 저녁형, 중간형으로 나눠서 연구를 한 겁니다. 생활 패턴과 그다음에 이분들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찰을 했더니 이분들에게 아침 시간에 일을 많이 하게 하는 부류, 즉 아침형 인간과 저녁에 일을 많이 하게 하는 저녁형 인간, 뭐 중간형은 그냥 막 섞어서 들어가신 거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특히 그 휴일에도 그전에는 뭐 잠을 자도 부족했는데 1시간 이상 덜 자도 개운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재미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그 고대 안산대 연구팀에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47세에서 59세 162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서 이제 자료를 갖다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혈액형을 채취해보고 이제 뭐 각종 검사, 생활 패턴, 수면 리듬 다 측정을 했더니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겠어요? 남자들은요, 저녁형이 아침형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무려 3배. 근육 감소증, 즉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증이 올 확률이 저녁형이 아침형보다 4배.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냥 보통 4%, 14% 이 정도만 갖고서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유의성을 많이 갖는데요. 뭐 1배 그럼 100%고 4배 그러면 400%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더군다나 당뇨 환자들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요,
심장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그 대사증후군이 올 확률이 무려 2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유전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63쌍의 일란성 쌍둥이하고 673쌍의 이란성 쌍둥이를 모아서 생활 패턴과 수명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했더니 무려 52%가 유전의 영향을 받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연구하는 의사들은요 항상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그냥 그거다 그러면 연구할 뭐 메가리가 없어지죠. 뭐하러 연구합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인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번 뒤집어 봤더니 48%가 후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이걸 단순 무식하게 해석을 하면요 1대1이라는 얘기예요. 한 명은 유전이고 한 명은 후천이라는 얘기예요. 제 궁금증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면 무호흡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겪고 있는 코골이에서부터 뭐 옆에서 죽고 제가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코골이와 목골이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번에도 또 더 예쁜 분들로 바뀌셨는데 전에 분들 앞에서 제가 험한 소리를 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코골이는 이렇게 한다고. 목골이는 섞으면 이러고 옆에서 배우자가 고시면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절대 못 주무십니다. 코골이가 바로 수면 무호흡이 심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수면 무호흡에 관한 문제들이 과연 아침형, 저녁형, 더 앞서 말씀드리면 만성 피로 증후군에 얼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파고 들어가 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기 한번 영상 자료 한번 보시면 저기 수면 무호흡 파생 질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보면 두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탄산 혈증.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상승해서 두통이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면 무호흡 때문에 왜 그러지? 호흡이 멈추니까 산소가 덜 들어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바로 탄산화. 이산화탄소가 잘 호흡을 안 하니까 배출이 안 되니까 고탄산 혈증이 와서 두통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면 분절, 즉 불규칙한 수면 상태가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묘입니다. 주무시면서 오줌이 마려우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즉 밤에 설치해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에 관한 문제들이 여기에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쉬운 말로 자는 동안에는 오줌이 안 마렵게 얘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밤에 자다 깨다 하니까 나처럼 깨면요. 낮에 소변 마려우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소변 보러 가야죠, 가볍게. 저도 저 촬영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왜? 소변 마려우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일이 안 돼, 일이.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뿐더러 나중에 되면 이제 콩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우성 신염이라든 이런 문제점까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새벽뇨라는 아주 수면을 방해한 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서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도 보면 그 아이들이 코가 안 좋은 애들입니다. 그 아이들도 수면 무호흡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간기면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그럼 부족한 잠은 어디서 채울까요? 바로 주간기면이라고 말하는 낮의 졸림증입니다. 밤에 못 잤기 때문에 그 수면 시간을 밤에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우는 수면 시간이 운전대 위면요. 이게 나무를 자르는 분들이 손이 잘라져서 좀 오신 분들 여러 번 뵀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도 그분들이 과연 그게 몇십 년 동안 한 일인데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깜빡 조신 겁니다. 불과 2, 3초가 지나가면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간 기면의 악질적인 문제들, 또 그다음에 뇌가 뇌성 피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흔한 거 아닙니까? 40살 지나가시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자꾸 내가 나이가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된다는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코호흡이 안 돼서 수면 무호흡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어저께도 한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화장대에다 써붙이세요. 포스트잇으로. 오늘은 남편과 저녁 식사하는 날. 오늘은 이 왼수 아들과 옷 사러 가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써붙여 놓는 거예요. 하고 나면 찢어버리고 떼버리고요.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더 병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잠을 설치기 때문에요. 잠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 하죠.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거기서 망각 자리에요. 살짝 카드 교체를 합니다. 수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 보시다시피 각방을 쓰게 되는 큰 문제 하나 또 나왔죠. 발기부전. 이게 그 20, 30대만 돼도 혈기가 왕성해서 참 이렇게 참 힘겨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갱년기가 지나가면요. 남자들한테도 역시 갱년기가 옵니다. 여성분들처럼 폐경이 오지 않고요. 기능 저하로 와요. 호르몬의 문제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여보, 당신이 좀 여성화된 것 같아.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농담으로 많이 하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요. 바로 잠을 깊이 못 자서 그런 겁니다. 잠을 깊이 자면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서 낮 동안에 본능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휴식을 부교감신경이 흥분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몸은 서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망가진 곳이 어디고 부족한 것이 어디고 그래서 문제 생긴 곳들에는 더 많은 휴식과 더 치유 물질을 보내서 회복을 하는데요.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전립선의 문제와 같이 더불어서 오는 이 발기부전에 관한 문제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야 남자들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코를 맞다고 그러시네요. 예, 예, 코골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수면 무호흡으로 고생하는 분들 치고 이 고민 안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이 회복되시잖아요.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풍이나 치매들 흔히 옵니다. 왜? 뇌가 쉬질 못하기 때문에 뇌가 경화가 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딱딱해진 뇌로 들어가는 혈관은요. 이 저항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좁아진 코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서 오는 이 대사질환들도 심각한 문제를 끼칩니다. 식도 역류와 신경성 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온 환자분들 학생이 왔는데 14살짜리가 왔는데 궤양성 대장염이랍니다. 아니 그 친구 그 어린 나이에 한참 막 정말 어른들이 맨날 돌도 씹어먹고 뭐 산도 뛰어넘는다고 그런 농담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아프다는 건 억울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요 코가 완전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이 아이 코가 해결돼야지 이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얘가 장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장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코가 망가져서 이게 온 거라고. 이유가 뭐라고요? 밤에 자꾸 뇌가 깨어나니까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야 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오장육부가 다 신진다 즉 흡수하고 배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사를 일으켜야 돼요. 뇌로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빼줘야 되니까 폐가 고생하죠. 피를 뿜어줘야 되니까 심장이 고생하죠. 그때 생긴 기름성 노폐물은 간에서, 수분성 노폐물은 콩팥에서 걸러주죠.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냥 놔둘까요? 그래서 밤에도 소화액이 나옵니다. 식도에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식도 역류로 속이 목이 쓰려서 혼났어. 만성 신경성 위염이 옵니다. 속 쓰려.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약 없어요, 여보?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서도 연하긴 하지만 역시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물들이 저류하기 때문에 독성이 많아집니다. 방귀 냄새도 심해지고요. 옆에서 코도 굴면서 방구까지 끼면 참 미운 남편 변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또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뇌질환 환자가 70%나 이 수면 무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중풍이 오신 분들은요, 열에 7명이 수면 무호흡이 있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의 70%가 수면 무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작습니까? 우리를 순간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요, 심근경색이 무려 23배나 늘어납니다. 2300%란 얘기예요. 23%가 아니라 2300%란 얘기예요. 심실부정맥. 요즘에 보면 사는 게 힘들고 뭐 인생이 뭐 노후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수면 무호흡. 우리 삶 속에서 거의 그 1순위. 제가 볼 때는 1순위입니다. 이 1순위 위협 인자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침형,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밤이 되면 활동하는, 또 어떤 분들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처럼 해만 뜨면 일어나는 그런 아침형, 저녁형 인간으로 사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24시간형 인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24시간형 인간을 올라운드형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올라운드형. 이런 올라운드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 여러 정보를 또 드릴 거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달을 드릴 때 한 번쯤 집중해서 들어두시면 100세 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내가 감당 못하는 바로 이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수많은 병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맥없이 돌아가십니다. 자, 힘내시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 세상을 여는 100세 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훈입니다. 원장님, 예. 오늘 이 수면 무호흡 위험성에 대한 대단히 유익한 강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방청객 어머님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수면 무호흡 증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잠을 자면 좋을까요? 수면 무호흡은 호흡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주무시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냅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뭐 이래서 저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 수면을 방해하는 그 자체가 또 그분의 그 병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잤을 때 호흡 기도가 38%가 열린다는 그런 논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8% 엄청난 겁니다. 코로 숨을 쉴 때보다 입으로 숨을 쉴 때가 산소 흡수율이 18%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려고 더 애를 쓰는 과정에 호흡 기도가 두꺼워져서 목골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것만으로도 호흡기가 38%가 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큰 부작용이 따라와요. 뭐냐면요, 척추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주무셔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래서 원인 불명의 척추 질환들이 너무나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쉬운 해결책을 드립니다. 주무실 때 어느 쪽으로 주무시죠? 왼쪽으로 주무세요. 그러시다 보면요, 한 20-30분 이렇게 헤매시다 보면 뭐 오른쪽으로 주무셨다, 그냥 주무셨다 막 하게 됩니다. 척추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던 내용인데요. 저도 오늘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자는 습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 주셨는데요. 오늘 하신 강연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옆에서 코골이 하다 막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래요. 막 흔들고, 그다음에 막 그 코에다 막 손대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답니다. 숨을 안 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분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수면 중에 거의 그 아사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 잠 깨면 더 수면 방해가 심해집니다. 더 병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로 눕힐까요? 옆으로 눕히는 겁니다. 안 되면 꼬집어서라도 옆으로 눕히세요. 다시 누워서 불쌍하면 한 번 정도 더 사랑으로 이상입니다. 다음 강연도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예요? 다음 7번째 시간은요, 두통인데요.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다라는 주제입니다. 현대인들
가족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